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공인중개사 민법 기초 빠르게 끝내기 11번째 영상이고요. 물권법에서 지상권에 관한 기초로서 개념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상권의 경우에는 개념을 정리할 것들이 좀 많아요. 자, 함께 보시죠. 자, 지상권은 어떤 권리냐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토지 사용권이냐면 건물, 수목,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가 되는 거죠? 지상권이 되는 거거든요. 자, 좀 생각을 해보죠. 자,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갑의 소유고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을의 소유예요. 그러면 을은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토지 사용권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뭘 수 있는 거죠? 지상권일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우리 수험생분들은 어떤 착각을 하시냐면 자꾸 이 지상권을 건물에 대한 권리로 오해하시거든요.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을은 지금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냐면 지상권이 있는 거고요. 지금 을은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냐면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는 거죠. 건물이 멸실됐어요. 건물이 없어졌습니다. 지상권이 소멸된다. X다. 건물이 없어지게 되면 을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은 소멸되겠지만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상권은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에 대한 권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지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지상권입니다. 참 어려워하시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아요. 이게 뭐죠? 일반적이겠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일정한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어요. 그러면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건물을 무조건 철거해야 되느냐?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법정 지상권이라고 해요. 자, 이러한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일정한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토지 사용권인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는 건물을 철거해 줄 필요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일정한 사유가 뭐가 있느냐? 첫째,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아니면 가등기 담보 등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아니면 토지와 임목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 네 가지가 대표적이고요. 요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왜 그냥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지 않고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느냐?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그런 거다. 자, 우리는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자, 1번부터 4번 요 네 가지는 민법이나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법정지상권인데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관습법이 되겠죠. 그래서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내용은 같습니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정지상권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된다는 것만 다른 지상권과 다른 뿐 기본적으로 내용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요.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었는데 이것이 일정한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토지 사용권인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이 일정한 사유와 관련돼 가지고 자세한 내용 우리가 기본수 강의에서 또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입니다. 구분지상권은 이것도 타인의 토지사용권이에요. 자, 그런데 토지사용권이고 지상권인데 구분하는 거죠. 어디를 구분하는 거냐면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는 거죠. 따라서 땅 속의 특정층을 구분해서 공중의 특정층을 구분해서 설정하는 토지사용권을 우리가 구분지상권이라고 해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있는데 구분지상권의 목적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게 한 거죠. 따라서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하 또는 지상의 상하 공간, 일정한 공간에 대해서 설정하는 토지사용권을 우리가 구분지상권이라고 하고요. 주의하실 점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구분지상권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묘기지권입니다. 자, 분묘기지권도 지상권의 일정이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뭐죠? 타인의 토지사용권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다르냐? 목적이 다른 거죠. 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걸 우리가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이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도 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관습법상 물권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땅 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을 구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데 목적이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한 거다.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해서는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분묘기지권도 타인의 토지사용권인데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이고요. 분묘기지권도 대표적인 관습법상 물권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니까요.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신다면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